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경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경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대리 배석했습니다. 김영선 생활부장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1904억 721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9193만 6천 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430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장애 등록 시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 18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35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965만 7천 원을 감액 68억 9,5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발달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15만 5천 원을 감액 5억 4,8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9쪽 장애수당입니다. 만 18세 이상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4만 원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에게 월 3만 원에서 22만 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47만 원을 증액 2억 6,7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2천 원의 가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78만 4천 원을 증액 5,3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060만 원을 감액 6억 7,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성 증진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46만 1천 원을 감액 8,0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7쪽 장애인 누림 통장입니다. 장애가 심한 만 19세 청년에게 월 10만 원 저축 시 1대1의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사업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50만 원을 감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급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 지원사에게 최대 33만 6천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억 1,822만 9천 원을 증액 103억 7,14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53쪽 장애인 복지관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민간주택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2년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1,482만 원을 증액 12억 2,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5쪽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물품 교체 및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7조 장애인 이용시설 화장실 자동 물내림 시트 설치 지원입니다.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장실 자동 물내림 시트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9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건물을 수리하고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5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61쪽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간의 근무상 조정 및 물가 인상에 따라 1억 20만 원을 증액 1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3쪽 노인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참여자 상해보험료 2,244만 원을 감액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65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결식 우려 노인 가정에 식사배달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87만 5천 원을 증액 1억 8,6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조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액 이하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억 7,852만 1천 원을 감액 754억 8,68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9쪽 노인 장기 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방문 요양, 간호 등의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6,382만 8천 원을 증액 46억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71쪽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입소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6,223만 2천 원을 감액 97억 7,4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73쪽 폐지 줍는 노인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경광등, 안전장갑 등 안전용품을 지원한 사업비로 3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5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전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 수행기간 2개수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증액에 따라 3,843만 9천 원을 증액 21억 3,76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7조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11개소에 시설당 4천만 원 이내 물품교체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80조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요금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각종 사회보장급여 통지 및 안내문 발송으로 위한 사업비로 우편 발송 대상자 증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2쪽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맞춤형 노인 일자리 발굴을 통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참여자 모집 인원 감소 및 전담 인력 인건비 감소에 따라 111억 6,780만 원을 감액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인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낙원지점 운영을 위한 관리자 인건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만 1천 원을 감액 2,694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6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일시 5만 원을 감액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88조 주민주도 지역균형 뉴딜 노인 일자리입니다.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90조 공유재산 시설 개선입니다. 대리동산 경로당 시설 내 노후된 심야 전기 보일러를 철거하고 가스 보일러 및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92조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찾아가는 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사업기간 축소에 따라 1억 원을 감해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4쪽 경로당 개부소입니다. 경로당 11개소에 대한 개부소를 지원하고자 2,677만 4천 원을 증액 7억 4,8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96쪽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경로당 33개소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위하여 6,255만 6천 원을 증액 4억 5,5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9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국비 지원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단가 조정 및 양국 추가 지원에 따라 1억 1,700만 원을 증액 1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1쪽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안성시 추모공원 옹벽 보수공사를 위하여 5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3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입니다. 안성시의 주민등록을 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1인당 최대 1,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3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5쪽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지원 가구수 증가에 따라 264만 원을 증액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7쪽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증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실태 조사 및 수급자, 차상위 가구의 소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신청 가구수 감소에 따라 2,982만 4천 원을 감해 2,1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9쪽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대상 가구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로 29억 5,9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1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5만 원을 감액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3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만 원을 감액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5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111만 원을 증액 22억 2,2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72만 3천 원을 증액 3억 7,2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9쪽 청년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과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4만 4천 원을 증액 2,1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1쪽 통장 사례관리자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내 근무하는 통장 사례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 3,6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3쪽 청년 저축계좌입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99만 8천 원을 증액 1억 9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2쪽 희망저축계좌 원입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4만 4천 원을 증액 5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27쪽 청년내일 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1만 원을 증액 1,4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9쪽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입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10만 원 저축 시 매칭금 10만 원을 적립해주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68만 1천 원을 증액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1쪽 노숙인 임시보호입니다. 관내 발생한 노숙인의 일시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노숙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420만 원을 증해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33쪽 기본 경비입니다.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및 출장비 소유액 증가에 따라 830만 원을 증해 5,2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3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9억 9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7조 의료급여 기금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기금 사업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업비로 2021년 의료급여 기금 결산 반납금 납부 및 2022년 의료급여 1차 변경 내시에 따라 112만 2천 원을 증해 22억 1,1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하게 안성시 의료급여 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입 예산입니다. 설명서 541쪽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 1차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2,696만 원, 시도비 보조금 47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3조 순세계 잉여금 6,803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91만 2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71만 원, 기타에게 전입금 112만 2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7조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1만 원을 감해 21억 3,2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49조 의료급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본인 부담 보상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10만 원을 증해 4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51조 의료급여 사업 대지급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본인 청구에 따라 대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53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사례관리사 임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70만 원을 증액 1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5조 반환 기타입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잔액 반환을 위해 9,9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22년 2회 추가경영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해당 페이지 484페이지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지원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하고 여기에서는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지원의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있는 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저희가 노인복지가 아니라 아니면 시니어 클럽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GS 편의점 사업은 저희가 GS 본사랑 협약을 체결한 후에 거기에 이제 노인분들을 일자리로 제공하고 이제 판매 수익도 일부 또 인건비로 GS 본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주체가 좀 틀립니다. 예. 그럼 관공서와 사업자 이렇게 GS 보면 될까요? 본사랑 안성시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럼 모든 인원이 지금 노인분들의 일자리로만 이루어져 맞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점주는 그러면 GS 저 본사 직원입니다. 본사 직원, 그럼 네. 본사 직영으로 해서 예. 활동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 네. 시니어 분들이 지금 하신다는 편의점이 말씀이죠? 본사 직영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531페이지 노숙인 임시보호인데요.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에 지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비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총 사업비가 이제 한 1,06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중복이 아니고 그냥 단일로만 명수로 하는 건가요?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예, 이거는 그 노숙인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약 19건을 지원해 줬는데 중간에 다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현재 그 저희가 만민복지타운에서 입소하는데 거긴 일일 7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다 수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시설 그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빈 여인숙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숙인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또 한 번 입소할 경우 보통 길게는 뭐 7일 이상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최대 7일간인가요? 아니면 7일이 초과하는 비용도 저희가 내는 건가요? 예, 최대 7일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는 이제 1회 연장해줘갖고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507페이지 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증대 지원 사업인데요. 그 에너지 빈곤층 실태 조사는 다 이루어진 거죠. 네. 근데 이게 원래 예산보다 12가구 정도밖에 안 해서 예산이 남은 상황인데 왜 12가구만 선정이 됐을까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만. 희망하는 사람들만 한다고요? 예. 아, 이 전액 시비로 예산으로 이제 무상으로 해주시는 거죠, 설치를? 예, 1200%입니다. 예. 이거 신청하면 도움이 될 텐데 왜 신청을 안 하시는 걸까요? 세부적인 거 우리 팀장님이. 생활보장팀장 김영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읍면동을 통해서 수십 번 좀 그 홍보를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일단은 에너지팀에서 이와 유사하게 80%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도 사실은 취약계층인 수급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해주시긴 하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환경적인 부분이 좀 안 맞는다든지, 현장에 저희가 실제로 신청 받았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많았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데가 좀 몇 군데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그 감액이 58%나 돼서 좀 더 내년에는 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483페이지 보시면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이게 참여자 모집 인원이 200명에서 110명으로 감소했고, 기간도 감소했고, 전담 인력 인건비도 당연히 그런 감소를 하겠죠. 이게 맞춤형 노인 일자리 이거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네. 수행 기간이 약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업이 제대로 잘 안 굴러가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 3,000개까지 작년에 늘려갖고 노인분들이 좀 집에서 소일거리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용돈도 벌고 노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호응도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모집 인원은 왜 감소를?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좀 중지한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예. 그럼 그 463페이지 자립 지원에서 그 상해보험 예산 감액된 거잖아요. 이거는 사업 기간이 원래 7월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줄은 건가요?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자립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보통 그 상해보험 가입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그 사업을 했을 때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는데요. 그때 이제 가입 기간이 그 작년에 가입한 게 7월 20일부터 올해 7월 19일까지 1년 보장이 돼 있던 건데 이게 7월 15일 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갖고 상해보험은 다시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작년에 가입된 게 1년 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상해보험료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은 많이 없어져서 그 일자리 사업 같은 거 용돈 벌이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업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사업도 좀 더 홍보를 하면 적합한 시설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488페이지 주민주도 지역균형 뉴딜 노인 일자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읽고는 이게 도대체 뭐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파악이 전혀 안 돼서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번 경정 예산으로 지금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이외에 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는 건지 언제쯤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업비는 지난해 그 3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고요. 1억 원은 명시효를 시켜서 저희가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간데 그 카페 커피박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거를 저희가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수거하고 인건비 주고 그거를 이제 전문 업체에 수집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비료화도 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일자리도 갖고 그 폐기물로 처리하는 그 커피박을 비료로 다시 생산하는 겁니다. 비료로. 그러면 이 커피박을 갖다가 수거해서 결국은 비료까지 만드는 것까지 들어가는 전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네. 지금 2억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요거에 관련돼 있어서 좀 사업 설명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 이상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위탁인가요? 예. 예, 그 담당하시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 예. 예. 근데 거기 그때 보니까 그 차량 좀 구입해달라고 광고를 내셨던데 그 업체에서 그 위탁하시는 업체에서 내신 거죠, 그거? 한길 복지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했나요? 아니 그 신문 광고를 냈더라고. 그걸 지원해달라고. 그 차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운영비, 차량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그 사무장인가 하시는 분이 그게 이제 장애인 저기를- 복지관이 있다가 지금 복지관 3층을 증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계면에 가사동 거기 1층으로 임대해서 일단 옮겼는데 그래서 그 여부나 저희가 거기 사무장님이랑 한번 통화를 해봐서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예, 저희- 예. 말씀.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거기서 광고를 낸 것은 저희가 그 차량 25인승을 구입해서 지원해줬고요. 근데 중간에 장애인복지관에 있을 때는 정원이 20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야외 프로그램 할 때 장애인 20명하고 또 그 교사들 같이 활동 지원했을 때 그 한 차로 다 이동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 가사동으로 옮기면서 거기 정원이 24명으로 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24명하고 그 교사들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25인승에 다 못하게 되니까 이제 따로 모닝 차량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긴 이왕이면 다 한 차에 타고 가서 했으면 하는 적이어서 또 차량 지원을 그 승합차라든가 이걸 거기서 이제 구한다고 요청한 부분인데요. 사실상 그 25인승 차량 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차량 지원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501쪽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 요거 삭감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발표는 하셨거든요. 예, 이게 저희가 당초에 이제 추경예산 편성 전에는 그 업체가 용인업체가 그 시설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 보강통 옹벽이 지금 붕괴돼 갖고 지금 안전에 좀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업체가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원래 저희 하자 보증 증권을 받아놨는데 그거를 건설공제조합에 연락해서 그 하자 보증을 받아도 공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돈은 나중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일단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 업체가 연락이 돼서 아마 왔어요. 그래서 바로 공사할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황현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아까 최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 차량이 버스 25인승이 있는 건데 실제로 탑승이 한 40명이 이루어지면 좋아서 경차 한 대, 25인승 버스 한 대 이렇게 나눠서 운행을 하려고 하니 인원도 모자라고 이제 운전하는 사람도 모자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지원을 했지만 요거를 이제 좀 교환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한번 저기 사무장님 뵙고 차량을 더 큰 걸로 늘려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